대표님 업체는 되게 좋은 데죠? 네, 반갑습니다. 인도 법인의 모든 것, 인도 법인 설립부터 법인 유지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Private Limited, 유한 책임 회사 법인 설립 절차를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법인명 승인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법인 설립을 할 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그 중앙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MCA Government .in이라고 제가 이제 링크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법인명을 먼저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법인명을 승인을 받고 나서 실제 법인 설립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을 먼저 승인을 받는 단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서 이제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이런 이제 찰란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찰란이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치면 접수증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만약에 승인이 됐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름이 승인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레터가 신청을 할 때 넣었던 이메일 주소로 날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승인된 이름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실제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좀 유의해야 할 것이, 법인명이 이제 승인이 되고 나서 20일 내로 반드시 이제 법인 설립증에 대한 신청 서류가 다 이제 제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업무를 가끔 좀 이렇게 딜레이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 승인된 법인명을 가지고 서류들을 추가로 이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차 필요 서류들 작성인데, 그 이제 서류 서명하고 아포스티유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명 승인된 게 취소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다시 만들어야 되고 법인명 다시 신청해야 되고 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명 신청과 승인을 받고 나서 바로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류 팔로우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 고객사 측에서. 그래서 지금 이 5번 단계가 여기 단계예요. 네, 질문 주세요. 네. 지금 고객사분이 네. 이 법인 승인이 된 이후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런 컨설팅 업체에서 네. 다 그것까지 다 고객분은 이제 신경 안 쓰도록 다 신경을 써주시는 건가요? 저희 업체는 당연히 고객님, 대표님 또는 부장님 법인명 승인이 돼서 20일 내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몇 번을 팔로우업을 드려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주세요, 서류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로컬 업체나 다른 업체들은 이런 걸 팔로우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명 다시 신청하고 이제 이런 게 제가 말하는 서비스의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차피 근데 승인받는 데에는 사실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분이 하필이면 외국 출장을 나가셨던 분이 있으셔서 승인이 되고 나서 서류를 제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인명 신청을 했어요.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명이 승인이 되고 나면 이제 2차 필요 서류. 그래서 1차, 2차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승인된 법인명이 이 서류들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승인된 법인명 이 회사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 준비가 1차, 2차로 나뉘게 된다. 네, 그래서 2차 내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2차 필요 서류 준비입니다. 국내에서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서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딱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서류들이 많은데, 인도에도 딱 한 번 보고 말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서류들이 이제 필요하냐면 선서 진술서. 그래서 인도 법률을 준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 주주들이 이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는 내가 이사로서 여러분의 법인에 등재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서류. 그리고 DIR2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격 바탈 요소가 없습니다. 이 컴퍼니즈 액트에 따라서 저는 자격 바탈 요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동의하는 바. 그리고 선서 진술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법적 문제도 없고 모든 서류가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선서, 진술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INC 파일 디클러레이션 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필수는 아니에요. 이 서류는 필수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주주나 법인주주 대표에 대해서 가끔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한 명에 대해서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서류도 저희가 가끔 요청을 하고, 그리고 임원 이해 통지 관계 통지 MBP1, 그래서 예정이사가 설립될 회사에게 발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사 입장에서 다른 회사에 이렇게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요. 이만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Undertaking for pen 이라고 하는 내용. 펜은 제가 나중에 뭔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신분증 같은 건데 이 신분증이 당연히 없잖아요. 우리 한국인 중에 인도 신분증을 굳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가 이거 발급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펜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이 이제 MOA, AOA 테이블.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주주로 들어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주들이 몇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주주들의 신원이 이렇습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아버지 성함이 이거고 이때가 생일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적히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빈 테이블. 근데 이건 좀 재밌는 게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에 증인으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한 이제 서류 또 이제 요청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안.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인도 법인에 대해서 이제 주주로 할 때,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해서 법인을 만들 때에는 이 법인에 이 회사가 뭐 이러이러한 이제 업체로 이렇게 이제 설립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사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류들이 준비가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딱 설립할 때 한 번씩 볼 내용이고, 이 모든 서류들이 심지어 MCA,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CA 사이트에서 어떤 회사 형태로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양식 자체가 주어져요.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들도 이거를 일일이 타이핑 치는 게 아니고요. 그 양식을 MCA 사이트에서 받아서 좀 이제 고객사에 맞춰서 작성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서류들은 이제 설립할 때만 보게 되고 그때만 필요한 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아피다빗,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선서 진술서라고 하는 서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선서 진술서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회사의 법인에 이제 등재가 될 거고 이런 컴퍼니즈 액트, 인도의 법규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선서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 쓰고 여기에 이제 서명이 들어가고, 제가 이제 실서류를 좀 캡처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가린 내용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작성 드리는 서류고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수기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다 안내가 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겠다 했던 MOA, AOA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딱 봐도 다 손으로 쓴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일일이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주 1명, 1번 보이시죠? 주주 1명,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주주에 대해서 이름, 주소, 어디에 이제 속해 있는 소속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주주 대표라면 이 회사에 대한 대표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아버지 성함, 그리고 데이트 오브 버스거든요. 언제가 생일인지, 그리고 국적,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수기로 다 작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명사진이 들어가거든요. 여권사진, 그래서 여권사진 그 위에 서명, 두 번째 주주도 여권사진 그 위에 서명, 여기가 이제 증인, I witness the subscribers.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 두 명의 주주가 직접 수기로 이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은 회사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정말 아무나여도 되고, 보시면 오큐페이션, 소속도 티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그 증인에 대해서도
여권 그리고 여권 맨 뒷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에게 써달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인데 원칙은 이 주주가 이거를 작성하고 이 두 번째 주주가 이걸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인도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필체 확인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법인 설립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하면 된다. 이제 8단계가 서류 검토 그리고 공증인데 저희가 1차 서류를 준비를 할 때도 검토하고 이제 공증을 하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2차 서류도 공증까지 다 아포스티유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인도에서 작성되는 서류는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하다. 그 대신 입국 증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놨죠.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 입국을 하셔서 서류 서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시장조사랑 이제 일정이 맞물리셔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인도에 이제 들어갈 때 출입국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여권 페이지를 이제 같이 제출을 하면서 이런 아포스티유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이거 작성된 서류 이대로 그대로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치 어디에서 서류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공증이 필요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오늘 이렇게 안내되는 이 서류들이 네, 인도에서 작성됐을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단순하게 아포스티유가 필요가 없는 거고 맞아요. 이것들은 이제 인도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작성됐을 때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러면은 다 이제 대표님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인도에서도 다 팔로우업이 다 가능한 상태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 다수 업체들이 인도에는 없으세요. 다 한국에서 이제 설립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다수 인도에서 실무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진행을 하셔도 설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은 업체분들이 네. 실질적으로 인도를 먼저 시장조사 참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때 또 많이 그런 거를 이제 막연하게 인도에 뭐 없는데 시장조사를 갈 수가 없는데 네. 이렇게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거를 다 어느 정도 팔로우업들을 다 해주는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진짜 많은 그 고객사분들이 하시는데 인도에 제가 진짜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가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은행의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된다. 근데 인도 은행 입장에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인도 입국도 하지 않은 사람의 계좌 개설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이제 할 수 있게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루트들을 좀 마련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막 우리 회사가 잘해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를 잘 알고 로컬 업체로부터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로컬 업체들은 이런 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케이스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로컬 업체를 컨택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한테 AS 요청이 오시는 경우 중간에 가서 이제 AS 요청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진짜 더 힘들어요. 뭔가 다시 처음부터 이걸 셋업을 해드리기가.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로컬 업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로컬 업체가 순수하게 인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도 업체를 여기서 알아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인도 지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인도 네. 로컬 업체를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맞아요. 저도 좀 신기해요. 이런 업체를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제가 보니까 인도에 이제 아는 지인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 지인분들이 법인 설립 뭐하러 한국 업체에 맡겨. 여기 회계사가 50만 원이면 해준대. 이러면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완전 땡큐죠.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또 믿을 만한 지인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니까. 근데 막상 이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나중에 이제 AS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네요. 더 네. 사업도 빨리
가야지 또 맞아요, 진행이 맞아요. 빨리빨리 되는 건데 네. 그 시간이 중요한 건데 네.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근데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도 한국 업체한테 이제 견적 받았는데 600만 원이래요. 근데 로컬 업체한테 받았는데 70만 원을 해준대요. 이러면 당연히 조금 고민은 그쵸, 될것 당연히 같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게 고민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 법인 설립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좀 잘 알아보셔라. 그래서 잘 알아보면은 괜찮은 로컬 업체들도 꽤 있어요. 대표님 업체는 되게 좋은 데죠? 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